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논란 끝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복권됐습니다. 정치권 소식 함께 살펴볼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종 결정된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명단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외에도 조윤선,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자, 이 중에 언론이 주목하는 인사는 김경수 전 지사죠. 복권을 통해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다른 인사들보다 향후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 그 파장도 큰 거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결정이 나자마자 입장을 밝혔는데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대목이 눈길을 끄는데요. 사회의 보탬이 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서용주 부대변인. 네. 이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죠. 정치를 떠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 어떤 사면 복권이 안 된 상태였지만 그 영국으로 잠시 어떤 공부를 떠난 이유도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 갈등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러 간 겁니다. 최근에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면서 협치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의 양극단 속에서 갈등만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생 자체가 도의시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김경수 전 지사가 떠난 것으로 알고 있고 떠나기 전에 저도 만나 뵙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역할 자체를 뭐 있던 향후에 내가 정치에 복귀를 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권력욕보다는 정말 사회의 어떤 본인이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 가서 유럽식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배울 부분을 가져와서 좀 쏟아내고 싶다라는 소박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복권을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들썩거린다거나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광폭행보로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소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스타일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입장을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냈네요. 예, 상당히 빨리 냈죠. 이게 이례적이거든요. 사면하고 복권을 시차를 두고 한 거예요. 사면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제도권 밖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런데 이제 복권이 되니까는 복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나와 관련돼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조금 그 유감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는 또 이번에도 그 어떤 뭐 반성이나 유감 표명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를 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죠. 저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런데 이게 당분간 정치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마땅치 않다고 봐요, 저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 날 끝나죠. 그럼 임기 2년입니다. 물론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해체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은 그냥 가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아직 2년이 남았죠. 그러면 김경수 11월 달에 전 지사가 11월 달에 복귀한다고 해서 귀국을 한다고 해서 당장 정치권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보고 좀 기회를 보겠다 그런 기회를 정도의 의미로 보겠다는 봐야 그 정도의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보고 또 지금 친문 세력이 녹록치가 않아요. 총선 통해서 친문 뭐 일종의 비명 행사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나머지 친문들도 또 김동연 경기지사 쪽이나 아니면 조국 그 혁신당으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해서 정치를 재개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은 그전보다 훨씬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 거로 알려지면서 여당 내부에서 여진이 계속돼 왔죠.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친한계와 친윤계로 나뉘어서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놓고서 복권을 놓고 우리 내부가 너무 분열되고 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이랄까 이런 것들도 우리 당원들이 많이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보다 더 심하다니까요. 그래요? 반발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슈 하나하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만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들을 좀 덮을 수 있고 본인의 주목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정치적 계산도 뒤에 있다고 봅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가 이슈 하나하나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반대하지만 자제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결정까지 된 마당에 이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용산과 충돌할지는 좀 글쎄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 대표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왜 복권을 결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정계 개편 신호탄이라는 전망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좀 앞서 나간 전망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좀 꼽히기 있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김경수, 이재명 이 둘 중에 그 대권을 생각했을 때 누가 더 경쟁력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네. 당내에서의 당원들의 지지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네. 지금 뭐 대권 후보자로서 뭐 견준다면 아직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이기 좀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네. 저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통해서 야당의 어떤 갈등이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게 의례적이라 하더라도 늘상 얘기했듯이 다양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자가 좋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만큼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서 당내에서 향후에 어떤 정치적 입지를 하더라도 예.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상황보다는 누군가가 담을 걸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민주당은 활력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 말하자면 민주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이 전 지사에 대한 경쟁 구도보다는 네. 한동훈 대표가 왜 반대했는지 거기에는 잠재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게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이례적이잖아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론에 대해서 집권 여당인 대표가 그걸 표면적으로 예. 반대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는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듣고 원래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나 다 했던 거를 뒤집는다면 그러면 실질상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인 건가요? 그런 서열 정리가 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 반대 의견을 왜 했을까? 이 부분은 예. 이 한동훈 대표가 솔직히 내심에서 참지 못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주도권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걸어서 결국에는 본인이 당원과 당내에서 보수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계속해서 이끌겠다는 속내는 알겠으나 얻을 게 없어요. 결국엔 무리수를 던졌다. 예,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재명 대표 경쟁자로서 이제 잠재적 경쟁자로서 그 김경수 전 지사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 좀 더 어려운 상대라고 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판단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조선일보 제가 그 칼럼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의 첫 출발에서의 스탠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각 아주 어렵게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구도는 되나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질 수밖에 필패다라는 어떤 논평이 있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한 아마 조선일보 논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견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한테 있는 것 같고요. 그 단어에서 저는 그걸 느끼는 게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이런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그러면 거기는 민주주의의 말살입니까? 국정원 요원들이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사면 복권하는데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본인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결국에는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의 대권 가도에 있어서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정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대권 구도, 이제 차기 대권 구도에서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좀 강하게 견제 발언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자 송욱권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경쟁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하나의 조건부로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 김경수 전 지사 사이에 경쟁을 어떤 그 키높이를 재기 어려워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갑니다. 예. 이미 국민들에게도 확인도 됐잖아요. 0.7% 포인트 차이로 갔고 김경수 전 지사야 이 도지사 한 번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2번씩 나와서 1승 1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데 단 하나의 경쟁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심 판결이 10월 달에 2개나 나와요. 그리고 빠르면 내년 봄쯤에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 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을 때 대안이 어쩌면 대안이 거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극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일극 체제가 이제 극심화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이재명 만약에 전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여권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던져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야당 쪽에. 그런데 그것을 선택지를 던져준 것이 이재명보다는 김경수를 상대하기 수월해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그 대표가 어차피 그 낙마를 할 거면은 좀 빨리 낙마를 하고 새로운 대안이 들어서면 오히려 그것이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그런 그 의견들도 보수 우파 진영 안에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나중에 본인의 한동훈 대표의 상대가 될 거니까 이것을 복권에 반대한다. 그 부분은 저는 너무 그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죠.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정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죠? 정말 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검찰총장 하다 나와서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진짜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김경수 전 지사를 견제하는 차원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견제해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와 1대1 대결을 하면은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저도 그 복권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다른 부분보다 아까 원세훈 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다릅니다. 원세훈 원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 처리를 받아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고 김경수 지사는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인데 대선에 그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거죠. 대선이 2017년 대선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번 다음 2027년에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선의 그 민심을 왜곡을 한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10년 후에 대선에 다시 나와가지고 과연 저는 어떤 명분이 있을까 그 부분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진실이라는 부분들이 밝혀지기 마련인데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컴퓨터 업무 방해죄는 공직선거법도 아니고 여론 조작에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민간인 4명의 킹크랩이라는 그 자동 프로그램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옆에 서 있었다. 이게 2년 실형을 맞은 이 혐의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공격을 받자 한동훈 대표가 뭐 크게 득점 포인트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민주주의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 좀 너무 복잡해지기 민주주의 때문에. 파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견제구 수준이다라고 근데 이미 판단하는 뭐 것이죠. 그 논란을 뒤로 하고 일단 복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이번 복권이 대권 구도까지 좀 염두에 둔 뭐 정계 개편 가능성을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여권에서 좀 존재하거든요. 아까 서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뒀다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주축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 주축에 복권을 시켜가지고 아까 들은 영상 중에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발언 중에 당원들의 실망이 양정철, 박영선 때보다 더 심하다는 발언이 좀 주목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최근에 양정철 비서실장 그리고 박영선 총리 내정설이 돌면서 크게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 좀 눈에 띄어서 좀 드림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때도 어차피 여셔야 되니까 극심한 여셔야 되고 5년 내내 여셔야대 전국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그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런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차라리 정계 개편을 해서 그러니까는 그건 어떤 범정부를 따로 새로 구성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기에는
가령 정계 개편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 전에 친노나 친문 이쪽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친노 친문은 지금 거의 무너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천을 받아서 다시 국회의원 된 사람이 한 27명 정도로 치거든요. 전체 그 민주당 170명 중에서 그 정도 상황이고 또 그쪽도 따로 이재명 대표와 따로 행동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나와서 친문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계 개편의 한쪽 축이 될 수 있는가? 그 저는 현실적인 힘이 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는 어떤 뭐 도모를 하고 시도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는 보기 좀 어렵다는 말씀인데 서영주 부대변인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야권 균열을 노린 거다. 이게 이제 친명계의 반응인데 좀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기는 쉽지 않죠. 정계 개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한다? 어려워요. 그게 교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양정철,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등용설이 그냥 따지고 보면 입에서 나왔던 거지 현실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뢰 뭐 소뚜껑 보고 자라보고 소뚜껑 눌러보고 자라보고 놀라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속담처럼 지뢰 놀라는 것인데 정계 개편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있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런 우려들은 결국에 그냥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우려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